네, 오늘 읽을 책은 뇌는 늙지 않는다. 다니엘 G. 에이맨이 지은 책입니다. 3장인데요. 운동이 좋은 이유는 몸뿐만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운동이 좋은 이유,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 장수하려면 체력을 길러라. 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에 관련해 제일 먼저 손꼽히는 요소는 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이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장수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으로 인해서 뇌도 건강해지고 또 장수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까요. 운동해보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렵겠지만 군살라 하나 없이 훤칠하고 항상 웃고 건강하며 에너자이저 토끼가 샘낼 정도로 지칠 모르는 활력을 자랑하는 64세의 앤드류 맥길 박사는 1947년에 조산으로 태어났다. 심지어 부모조차 그가 며칠 못 살 거라 생각해 태어난 지 4, 5일이 될 때까지 이름도 짓지 않았다. 그러나 앤디 맥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1999년 앤디가 52세가 되었을 때 그의 생존 의지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제의 사건은 앤디 맥길 교수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린 ADHD와 SPECT 뇌 촬영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시작되었다. 당시 앤디의 고등학생 딸 KT는 ADHD로 고생 중이었다. SPECT에 호기심을 느낀 앤디는 KT가 최신 기술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온 가족의 머리를 검사하는 재미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에이맨 클리닉 지점에 찾아왔다. 앤디는 세미나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여러분, 자녀에게 ADHD가 있다면 부모가 어떤지 생각하십시오. ADHD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디는 아내 캐테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래, 확실해. 케이티는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동시에 앤디의 아내 역시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하, 내 남편이 범인이군요. 원래 앤디 부부가 케이티와 함께 뇌를 촬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딸이 덜 외롭게 편안하게 검사받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뇌 촬영 준비를 위해 여름 동안 약 먹기를 중단했던 KT는 몰라보고의 상태가 좋아졌고 몇 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맥길 박사의 뇌 촬영 후에는 또 다른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SPCT 스캔 영상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앤디의 스캔 영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거의 미국 반대편에서 날아온 친절하고 교양 있는 남자에게 뇌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인다는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앤디의 스캔 영상은 끔찍했다. 전반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심각해 보이는 스위스 치즈 패턴이었다. 나는 그런 패턴을 수백 번도 더 보았다. 술, 약물, 곰팡이나 유기농제 같은 환경 유해물질, 감염, 산소 결핍, 심각한 빈혈이나 갑상선 호르몬 부족 같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었다. 술을 마시느냐고 물었더니 음주 습관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앤디는 대학생들에게 경영학을 가르치는 바쁜 하루를 마친 후 긴장을 풀기 위해 두어 잔을 마시고 저녁을 먹으면 와인을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가볍게 한 잔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을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실제로 마시는 잔의 수나 술잔 크기를 속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는 아마도 하루 4잔은 최소한으로 잡은 아닐 거라고 의심했다. 언제부터 술을 마셨습니까? 젊을 때 마이애미 헤럴드와 디트로이트 뉴스의 비즈니스 에디터로 일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흡연과 음주가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지요. 담배는 1970년대에 끊었어요. 하지만 술은 한 40년쯤 마신 셈이지요. 스캔 영상을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SPCT 스캔 영상인데요. 앤디의 SPCT 스캔 영상은 호두 과자 같죠?
나는 빙병 돌리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요점을 말했다. 나는 계속 술을 마신다면 치매, 질병, 조기 사망 등이 그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한마디로 남은 인생을 말짱한 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당히 과체중이었기 때문에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운동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제일 시급한 일은 내외 독이 되는 술을 끊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KT의 ADHD가 아버지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전해야 했다. 앤디는 고맙다고 말하고 가족과 함께 미시간주 앤아버로 돌아갔다. 나는 그가 내 친구를 마음에 새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 반 후에 맥길 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참 오랫동안도 기다렸네요. 1년 반 후. 그는 다시 진찰받기를 원했다. 이번에는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혼자서 검사를 받으러 왔다. 나는 그의 스캔 영상을 보고 슬프게 고개를 젓다. 결과는 이전 해보다 더 나빴다. 그제야 앤디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진실을 받아들였다.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언제 그만둘 거야? 앤디는 2001년 받기 전날 밤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파티에서 몇몇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술잔을 든 채 모두 얼마나 술을 끊고 싶은지 말하기 시작했다. 앤디가 말했다. 나는 끊을 거야. 이 와인만 다 마시면 더 마시지 않겠어. 이게 마지막 잔이야. 놀랍게도 맥길의 의지는 위력을 발휘했다. 그는 이후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몇 달 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SBCT 스캔 영상을 보고 내 우려를 듣고 난 후 앤디는 지적으로 무장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엄숙하게 자기 자신만 아는 맹세를 했다. 그는 새로운 뇌를 가지고 새 천년을 살아가고 싶었다. 앤디는 술을 끊은 것 외에 카페인도 끊었다. 나와 대화를 하면서 지나친 카페인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카페인. 보통 카페인은 커피에 있는데 저는 커피를 즐겨하지 않고 맛도 잘 모르면서도 어디를 가면 언제든지 커피를 주시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몸이 완전 좋아졌고 그는 45kg을 감량을 했다. 45kg. 그가 처음 가까운 병원에 갔을 때 체중은 120kg이었다. 그는 드문드문 운동을 했다. 2002년 94kg까지 체중을 줄였지만 2006년에는 132kg으로 불어났다. 당시 앤디는 의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나이 59세였다. 그는 수업을 듣고 임상 프로그램 일부로 환자를 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당뇨 환자에게 영양균형, 체중 감량,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실컷 떠들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났다. 앤디, 너 같은 유선자가 어디 있냐? 내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이제 그만둘 거야. 2006년 11월 1일 전환점이 된 날이다. 그가 술을 끊던 날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하루도 운동을 빼먹지 않기로 진지하게 맹세했다. 그는 지금까지 5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맹세를 지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단 하루도 어김없이 앤디 맥길은 한결 같았다. 한 번은 앤디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의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삐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냥 멍이 좀 들고 아픈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날도 러닝머신을 뛰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러닝머신 위에서 하는 동안 뛰면 거의 언제나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은 많이보다 꾸준히. 한 번 연속속을 깨면 다시 깨지기 쉽고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지속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어쩌면 다시는 프로그램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며칠 동안 운동은 쉬는 걸 허락하거나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인지적으로 선례를 만드는 셈이에요. 앤디는 설명했다. 자신만 아는 맹세라는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앤디가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단순하다. 그냥 하는 거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연속성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속성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아무 변명도 필요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하지 않으면 하루는 점점 멀어져 가고 온종일 운동하지 않을 핑계만 찾게 되지요.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해야 된다. 또한 앤디는 내가 운동에 대해 이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궁극적인 관점을 들려줬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왜 좋은지 말해줄래요? 말해줄게요. 그는 씩 웃으며 말한다. 나머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어도 하루의 일부는 멋지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좌절이 오더라도 적어도 1시간은 멋지게 보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운동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유지해준다. 따라서 앤디 역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기든지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젊은 뇌, 맑은 정신과 행복한 삶, 163페이지입니다. 이제 앤디는 몇 년에 걸쳐 이런 변화가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2010년 말 또다시 예약을 잡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사실 나는 이런 날이 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앤디에게도 나중에 털어놨다. 스캔 영상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당시 나는 그 생활 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최초의 끔찍한 스캔 영상 촬영 이후 거의 10년 더 나이를 먹은 셈이었다. 네, 스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앤디가 1999년에 스캔했던 영상이고 앤디가 1910년에 스캔한 영상의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는 호두과자 같이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고요. 여기는 원래 완전히 좋은 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평탄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앤디의 새로운 스캔 영상을 보고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다. 내가 대개 나이가 들수록 뇌가 더 늙어 보이고 활동이 줄어든다. 그런데 앤디의 뇌는 거꾸로 나이를 먹고 있었다. 그는 이제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몹시 흥분해서 앤디에게 스캔 영상을 보여주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오랫동안 꾸준히 새로운 습관을 유지한 결과였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서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운동인데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시를 쓰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앤디에게 무엇에 자극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내 캐터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섬유근통 진단을 받은 후 20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 운동 능력의 95%를 회복했다. 먼저 근육을 덮이기 위해 수영복 안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24가지 수중 물리치료 동작을 한 다음 수영을 시작한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한다. 캐테는 성금유통 환자는 근육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근육이 덮여진 상태에서 수중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현재 앤디의 활력은 더할 나위 없는 수준이고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된다. 나이가 비슷한 다른 노인들처럼 쉬이 지치거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외모도 멋지지만 젊었을 때만큼 지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지혜롭고 성숙하다. 그는 재즈와 요리, 글쓰기를 좋아하고 부교수로서 해야 할 일과 자원봉사 활동에도 충실히 임한다. 실제로 은퇴한 교수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보다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과 있을 때 더 훨씬 편안해. 그는 생물학적 나이보다 10년 더 젊게 느낀다. 그에 따라 케이티는 한때 학교에서 힘들어 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샌디에고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6살 된 아들도 있다. 그는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디즈니랜드나 시월드 같은 곳을 함께 누비는 것을 좋아한다. 앤디 맥길은 이러한 순간들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가 10년 전 건강 습관을 바꾸기를 맹세하지 않았다면 손자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는 앤디에게 훈훈하고 힘이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 에이맨 박사님, 2000년도에 제 뇌를 촬영한 스캔 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끔한 경고를 해주셨죠. 진지한 태도로
뇌 손상을 복구하고 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60세 무렵에는 아주 딱한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겁을 먹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지적으로 설득당한 것이죠. 정서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하고 술을 끊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지만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나도 누구에겐가 이런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살고 싶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은 제가 했을지라도 자극을 준 건 당신이었으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이런 편지를 받고 앤디 백길처럼 좋은 쪽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내가 일을 사랑하는 이유다. 앤디의 인상적인 건강 수치. 앤디는 뇌가 새로워지고 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도 새로워지고 젊어졌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몸이 엉망이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아주 천천히 걷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나게 건강하다. 그는 아침마다 1시간씩 러닝머신을 뛰는데 처음 7분간은 6%의 경사와 3마일 속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차츰차츰 9%의 경사와 4.5마일 속도로 들인다. 이렇게 하면 안정 시에 약 50회 뛰던 심장이 1분에 최대 125회까지 뛴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45분간 러닝머신을 뛰고 10에서 15분간 자유롭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앤디의 이메일은 계속되었다. 이제 심장이 아주 건강해요. 제 나이 남성과 비교하면 100명 중에 99명보다 건강하답니다. 또 50대, 40대 남성들과 비교해도 100명 중 99명이 저보다 못해요. 주치의가 저와 비교할 수준을 찾기 위해서 30대 남성 그룹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였어요. 거기서도 저는 100명 중에 75명보다 건강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검사했는데 VO2, 운동 시 호흡하는 산소량, VO2, 운동 시 호흡하는 산소량이 63ml kg per min이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VO2가 내려가지요. 제 경우에는 2006년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49였는데 지금은 63으로 올라갔어요. 제 나이의 이례적인 수치라고 하더군요. 이런 성과는 동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앤디의 4가지 교훈을 주다. 사람들이 자신의 뇌를 보고 나면 뇌에 시기심이 자극되어 뇌를 잘 관리하려는 동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 술은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과음은 특히 더 좋지 않다. 하루빨리 술을 끊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뇌와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젊어질 수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뇌가 건강해지는 습관으로 헌신적으로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네, 이런 어떤 4가지 교훈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는 분들, 술과 담배를 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절실해질 텐데 사실은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수용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말보다는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책을 권면해보자. 네, 앤디의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50대였을 거예요. 50대? 40대였을까? 50대였을까? 지금 11년이니까 이제 60대인데 더 날씬해지고 활기 넘치는 사진이네요. 헤이트, 애시버리 프리클리닉 설립자이자 나와 함께 뇌를 해방하라를 쓴 데이비드 스미스 의학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에 나는 엉덩이를 위해 운동했지만 지금은 뇌를 위해 운동한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한다. 데이비드는 중독 치료 분야의 선구자이며 우리는 함께 멋진 책을 썼다. 뇌를 해방하라. 최신 뇌과학을 활용해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책이다. 데이비드는 뇌가 건강해지는 삶에 대해 알면 할수록 날마다 몸보다는 뇌를 위한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젊음의 셈이다. 젊음의 셈. 운동은 뇌 건강을 위한 또 다른 젊음의 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더 젊어 보이고 날씬해지고 똑똑해지고 기분도 더 좋아질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 사회는
좌식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가 되었다. 지금도 저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운전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는 최적 수준으로 작용하지 못하며 이는 비만과 우울증으로 이어지거나 인지능력 감퇴, 비만, 우울증, 인지능력 감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문제는 따로 있다. 운동 부족은 흡연, 고혈압, 비만 다음으로 예방이 가능한 수많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운동 부족은 흡연. 여러분, 저도 흡연을 하지 않지만 흡연처럼 예방이 가능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운동과 장수. 운동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을 높여준다.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거의 매일 새로 나오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힘차게 걷는 사람이 더 젊게 살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의 장수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인 예측 인자는 걷는 속도라고 한다. 75세 이후에는 여전히 잘 걷는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1마일로 걷는 80세 남성은 90세에 이를 가능성이 10%인 반면 같은 나이에 같은 속도로 걷는 여성은 90세에 이를 가능성이 23%다. 이제 이들은 약간 더 빨리 3.5마일로 걷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80세 남성이 90세에 이를 가능성은 84%이고 여성은 86%. 그러니까 지금 80세 남성이 걷는 속도가 1마일이면 10%밖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고요. 여자는 그래도 23%를 살아요. 근데 남자가 1마일을 3.5마일의 속도로 걷는다면은 3.5마일의 속도로 걷는다면은 80세 남성이 90세에 이르는 가능성이 84%. 그러니까 거의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힘차게 걷는 사람이 더 젊게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을 더 많은 뇌 조직을 유지하자. 에어로빅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뇌 조직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노년의 뇌 조직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균형 운동은 우아하게 나이를 먹도록 도와준다. 요가나 타이치 같은 유연성 운동은 균형감을 길러 낙상 위험을 줄여주므로 사망 원인이 되는 부상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활동적인 노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또래 친구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 활동적인 노인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매일 30분씩 주 5회 운동하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일 수 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루이스 대학교 연구팀은 처진 목살 같은 노화 증상은 운동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보통 활동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마와 눈 부위에도 살이 더 많다. 다섯 번째, 저항력 운동은 장수에 도움이 되는 근력을 길러준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은 18주에서 20주 동안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저항력 운동을 하면 지방 없는 순수 근육량이 1kg 증가하고 전반적인 근력이 25에서 30%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다. 예방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년에는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0세가 넘는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를 이용해 스쿼트, 서서 무릎을 굽힌 채 일정 시간 버티는 운동을 하거나 좀 더 쉽게 변형한 팔굽혀펴기를 하고 누워서 무릎을 굽힌 채 상체와 엉덩이를 드는 것 같은 동작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좋다. 타이치, 필라테스, 요가도 자기 몸무게를 이용한 저항력 운동 동작이 많다. 그 다음에는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춰 설계한 점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웨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가능하면 웨이트를 이용한 좋은 동작, 반복 횟수, 웨이트를 추가할 시기 등을 알려줄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근력이 강해질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근력.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근력이 약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능력 감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근력이 강한 상위 90%의 사람들은 하위 10%의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61% 더 작았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근력이 강할수록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경미하거나 인지능력 감퇴의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노화에 따른 근력 약화 및 인지능력 감퇴에는 흔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인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7번째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운동은 텔로미어를 형성하고 복구하는 효소 텔로미어로 활동을 증가시켜서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텔로미어는 노화를 통제하는 염색체의 일부분이며 대표적인 생물학적 시계다. 텔로미어는 생물학적 시계. 젊은 사람은 텔로미어가 더 길고 나이가 들어 먹을수록 점점 짧아진다. 그러나 짧아지는 속도는 생활 방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나이를 불문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이 밖에도 많은 이익이 있다. 다음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7번째, 장수와 운동과 장수에 대해서 7가지의 연구 결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7번째 또 이제 몇 가지를 또 소개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다. 텔로미어를 늦출 수 있다. 그런데 텔로미어를 늦추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운동을 하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므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 운동을 통해 심장 박동을 높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게 된다. 운동을 통해 심장 박동을 높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뇌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모르핀이 베타 엔도르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과자를 봉지째 해치우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가 갑니다. 2번째,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 2008년 한 연구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정크푸드보다 뇌가 건강해지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속적인 건강의 발판이 된다. 그리고 뇌가 건강해지는 습관을 지지해줄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번째,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는 3번째,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뇌의 멜라토닌 생성이 정상화되어 수면 습관이 개선된다. 잠을 잘 자면 뇌의 기능이 향상된다. 그리고 더 나은 음식을 고를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진다. 만성 수면 부족은 비만 위험을 거의 2배로 높이고 우울증 및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 4번째, 생물학적 시계를 늦추는 4번째,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몸 곳곳으로 피를 보내는 능력이 향상되므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뇌의 기능도 좋아진다. 5번째,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는 5번째,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많이 생긴다. 운동은 뇌파 신경 성장 촉진인자 BDNF를 증가시킨다. BDNF는 새로운 신경세포와 성장과 관련이 있는 기적의 노화 방지 약물과 같다. 한마디로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BDNF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말해 운동을 하면 축두엽과 전두피질, 즉 PFC, 계획 능력과 판단력에 필요한 뇌세포가 생성된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려면 축두염과 PFC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기억력이 좋아지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의 중요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예약을 하는 것, 뇌에 좋은 식품을 구입하는 것, 자신의 뇌 유형에 맞춰 보조제를 매일 섭취하는 것을 등이 있다. 계획 능력과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는 몸에 좋은 식사나 간식을 미리 준비하고 하루 종일 계획을 잘 지키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통해 BDNF가 증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다. 새로운 뇌세포는 정신운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지 못하면 약 4주간 생존하고 죽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새로운 뇌세포 생성으로 인한 혜택을 보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후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헬스클럽을 갔다 와서 도서관에 가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6번째, 운동을 하면 뇌력이 강화된다. 나이와 관계없이 운동을 하면 기억력, 명철한 사고력, 계획 능력이 향상된다. 수십 년간 이루어진 연구 결과 학년을 불문하고 운동을 한 모든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을 하면 젊은 사람의 경우 기억력이 개선되고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 전두엽 기능이 향상된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일 때 몸을 움직이면 측두엽이 단기 기억력과 관련 있는 해마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코르티솔 호르몬 과다하게 생성한다. 코르티솔은 해마의 세포를 죽이고 기억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정상 노인보다 코르티솔 지수가 더 높다. 생물학적 시간을 늦출 수 있는 7번째, 운동을 하면 기억력 장애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은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 감퇴,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며 발생 위험을 줄이는 도움을 준다. 운동이 노년의 인지능력 감퇴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2010년 한 해만 10건이 넘게 나왔다. 그중 캐나다 연구팀은 여성 9,344명을 평생을 걸쳐 관찰하면서 운동의 영향을 살펴봤다. 특히 10대, 30대, 50대 노년기의 구분해서 운동량을 관찰했다. 10대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노년기 인지능력 감퇴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나이를 불문하고 운동은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운동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 다음에 8번째, 운동을 하면 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은 뇌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 부상에 해당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대항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뇌 부상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PFC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PFC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자신을 통제하고 식탐을 다스리는 능력이 약해지며 즉각적인 만족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지금 당장 저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어야겠어 라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의식을 잃을 정도의 뇌 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MRI나 CT 같은 구조적 뇌 촬영 검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미한 머리 부상도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외상은 뇌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물리적 건강은 물론이고 뇌의 소프트웨어인 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머리 부상은 신경화학 물질의 작용을 고란시키고 변형시켜서 식이장애나 약물 중독 등 정서적 문제와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매년 새로운 뇌 부상이 200만 건씩 보고된다. 보고되지 않은 부상은 더 많다. 뇌 외상은 식품 중독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중독자에게 특히 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 중독 및 행동장애 치료센터인 시에라투손에서는 2009년부터 우리 뇌 촬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센터의 메디컬 디렉터 로버트 존슨 의학 박사는 환자의 뇌 스캔 영상을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외상성 뇌 부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생물학적 시간을 늦추는 것, 생물학적 시간을 늦추는 시계를 늦출 수 있는 7번째에 이제 8번째, 운동을 하면 행복해진다. 운동이 만병통치약 같이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정말 운동만으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운동은 모르핀의 작용과 마찬가지로 뇌의 특수한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르핀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운동은 세상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행복 안락과 매우 흡사하다. 9번째,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도록 자극한다. 10번째, 운동을 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운동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약물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 BDNF가 새로운 뇌세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운동의 항우울 효과가 수많은 의학 문헌에 보고된 바 있다. 한 연구는 운동의 이익을 항우울제 약물인 졸로프트와 비교했다. 12주 후에 운동은 졸로프트만큼 우울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10개월 후에 운동의 효과가 약물을 능가했다. 운동이
졸로프트보다 우월함을 입증한 것은 우울증 억제 효과만이 아니었다.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졸로토프는 성기능 감퇴와 성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졸로토프는 구입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체력이 단련되고 몸매가 좋아지며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아진다.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다면 운동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 시간에는 우울증을 퇴치하는 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룬다.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운동을 시작하고 특히 심장박동을 자극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결과는 정말 놀랐다. 수년간 항우울제를 복용해온 환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어 약을 끊는 경우가 많다. 생물학적 시간을 늦출 수 있는 10번째 175페이지 운동을 하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운동이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우울증의 경우만큼 많지 않지만 종류와 강도를 불문하고 대체로 불안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은 공황 발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냈다. 운동을 하면 섹시해진다.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주고 섹시한 기분이 들게 한다. 게다가 외모가 개선되며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살이 몇 킬로그램 빠지거나 허리둘레가 몇 인치만 줄어도 자신이 섹시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2.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네. 지금 생물학적 시계를 늦출 수 있는 10가지를 지금 소개를 했고요. 11가지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운동과 장수에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 연구 결과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과 장수 부분에 대해서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 운동에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뇌를 위해서 아주 좋은 운동이 뭔가 유산소 운동, 조정력 및 저항력 운동은 모두 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버스트 트레이닝으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자. 칼로리와 지방을 더 빨리 많이 태우고 기분이 좋아지고 뇌 기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버스트 트레이닝을 시도하기 바란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1분간 전력을 다해 운동을 한 후 몇 분간 강도 낮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나도 이 운동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 2006년 캐나다 갤프 대학교 연구팀은 강도 높은 버스트 트레이닝을 하면 중간 강도의 운동을 계속하는 것보다 지방을 더 빨리 태울 수 있음을 발견한다. 버스트 트레이닝으로 칼로리를 태우고 싶다면 매주 적어도 4, 5회에 걸쳐 30분씩 빠르게 약속이 늦은 것처럼 걷는 것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사이에 1분간 전력을 다해 하는 구간 버스트를 세 4에 포함시켜야 한다. 1분의 버스트 구간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이다. 버스트 트레이닝은 엔도르핀을 증가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간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칼로리와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 다음은 심장박동을 자극하는 30분 버스트 트레이닝이다. 1. 버스트 트레이닝의 예 3분 워밍업 4분 빠르게 걷기 1분 버스트 최대한 빨리 걷거나 달리기 4분 빠르게 걷기 1분 버스트 4분 빠르게 걷기 1분 버스트 4분 빠르게 걷기 1번 버스트 4분 빠르게 걷기 3분 마무리 30분간 유산소 버스트 트레이닝을 하기가 벅차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제널드 호스피널 연구팀은 10분간 격렬한 운동을 해도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겨 지방의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울 수 있고 최소 1시간 동안 혈당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2010년 한 연구는 건강 상태가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을 한 후 신진대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했다. 피험자는 세 그룹 즉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사람,